원래요, 마약류를 파는 사람들은 나쁜 얘기 안 합니다. 이 세상 이게 제일 좋은 거야.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. 중독의 특징은요, 좋은 거는 굉장히 부풀리고 피해는 계속 축소시키는 특성이 있거든요. 대마도 예전에는 교과서에 보면 담배보다도 의존성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이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럼 지금은요, 대마 속에 들어있는 THC,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이라는 게 환각제거든요. 그 성분 때문에 이제 규제가 되는 건데 그게 17배, 평균 17배가 높아졌고요. 그거를 또 수지로 만들면은 또 강해져요. 그거를 짜서 오일로 만들면 액상대마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럼 또 서너 배 강해져요. 그러면 1970년대 예전의 대마에 비해서 한 100배 강한 겁니다. 엄청 무서운 거예요. 마약류라는 거 강한 마약이냐 약한 마약이냐 의미가 없어요. 한 번 하면은 그 느낌을 반복하게 만드는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. 대마를 하다가 거기에 맛을 들리게 되면 점점 내성이 떨어지니까 양도 많아지면서 그게 맛이 점점 떨어지잖아요. 그럼 조금 더 강한 걸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럼 좀 더 강한 마약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입문 마약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예전에 뭐 일부 연예인들이 뭐 대마 합법화하고 저도 이제 100분 토론에 나가서 상대편에서 제가 토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 대마의 의료용 대마 뭐 암 환자도 치료하고 진통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쓰지 않냐 그러는데 맞습니다. 마약이라는 건 필요한 환자군이 있어요.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. 암이 아닌 사람이 일반인이 그걸 복용하면 안 되잖아요. 암 환자가 쓰는 건 뭐라 그러겠습니까? 펜타닐도 아주 강력한 진통제지만 암 환자한테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약이거든요. 근데 그걸 일반인이 남용하니까 문제죠. 그죠? 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건 치료가 필요한 사람한테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일반인은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? 근데 외국에서는 왜 합법화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그러냐? 미국은요. 2021년 통계가 전 국민의 중에서 6,100만 명이 각종 마약류를 남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. 그중에 4,200만 명이 대마를 해요. 합법화가 돼 있으니까. 예전에 2008년에 720만 명이 하다가 지금 4,200만 명으로 늘었어요. 합법화되면서. 근데 대마를 왜 합법화했냐면 불법화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지하로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투약하는 사람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. 그걸 법으로 다 잡아들이면 가둘 교도소도 없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. 너무 많아서. 그러니까 뭘 위주로 하냐면 판매상 위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마피아들이 담당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범죄가 전체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대마값이 비싸져서 그래요. 수사가 마피아 위주로 조사하니까 대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대마를 투약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범죄가 늘어나. 정부에서 범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대마 가격을 낮춰야 돼요. 근데 마피아 보고 낮추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. 어차피 컨트롤도 안 되고 투약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참 우리가 싸게 팔자 그러면. 그래서 마피아에서 10,000원에 파는 거를 예를 들면 정부에서 의료용 대마나 이런 걸 1,000원에 팔아버려. 그러면 싸니까 범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 양성화시키면 어때요? 세금도 걷잖아요. 그리고 이득금이 남으면은 이득금하고 세금 갖고 뭐에 쓰는 거예요? 중독자 치료 사업에 쓰는 거예요. 그게 합법화예요. 그건 뭐냐면 도저히 어떻게 너무 많이 퍼져서 손 쓸 수 없을 때 하는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도 금연 캠페인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. 돈을 들여서. 왜? 그렇게 나쁘면은 팔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되는데 전매청에서 특허내서 만들어 팔면서 왜 금연하라고 난립니까?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중독이 됐기 때문에 반배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안 핍니까? 몰래 밀수하고 밀매하면서 마피아만 커지지.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량이 넘어가게 되면 손 쓸 수 없게 되면 합법화 하면서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죠. 외국은 왜 그렇게 됐느냐? 초창기에 단속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처럼 되지 않으려면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. 마약범죄 두 가지예요. 공급사범이 있잖아요. 투약사범이 있고. 그러면 공급사범은 지금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죠.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중독이 돼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니까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돼요. 일부 국가에서는 그래서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. 원흉이니까. 다만 투약자들은 중독이라는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벌 준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치료를 해야 회복이 돼서 줄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독자는 치료 재활을 통해서 재범을 예방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거든요.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투약자들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도 하고 치료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일부 국가에서 이제 합법화한 나라도 태국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가지고요. 의료용 대마 이외에는 다 불법화를 움직이고 있어요. 다시 돌아가려고. 저도 대마 환자를 주로 많이 보는데 두 가지 타입이거든요. 그것 때문에 정신병적 상태에서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있고 또 법에 걸려서 치료받으러 온 있고요. 대마도 정신병 유병률이 3배에서 5배가 높아요. 일반인에 비해서. 많이 봅니다.